열한 번째 수업. 마음이 새긴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마음이 새긴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마늘에 초콜릿을 씌우지 말기를 바란다. 맛이 좋을 리가 없다. 희망은 어둠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어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정면으로.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끈질기게 나의 뇌를 떠나지 않았다. 마그다니와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그리고 항상 답은 절망을 가리켰다. 만약 사람들이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가치는 뭘까? 절망감이 나를 압도할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서영소로 향하는 빽빽한 가축 운반체의 어둠 속에서 내게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수용소에서 보내고 길고 끔찍한 날들과 밤들 동안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 선택했다. 나는 남자친구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전쟁의 시기에 우리는 롬에서 어떤 식으로 불타오르는지. 우리는 강변으로 피근히 걸어가서 네 어머니가 싸준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과 감자 샐러드를 먹으며 우리의 미래 계획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또한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춤을 췄던 것을 떠올렸다. 나는 그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출 수 있는 위에서 시험삼아 입어봤다. 치맛자락이 빙그르 잘 들어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애들과 두 손은 가늘가는 스웨이트 벨트를 한 허리에 살짝 잡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타는 소성 차량이 벽돌 공장에서 떠날 때 일이 내게 했던 마지막 말들을 떠올렸다.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너희 손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을 상상했다. 기쁨과 안도에 가득 찬 채 서로 든든히 껴안는 모습을 그려왔다. 그러한 생각들은 그 거점 얻은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들고 있던 한결 첩을 받았다. 에릭에 대한 몽상이 공포를 지워주진 않았다. 부모님의 죽음이 남긴 고통이나 내게 다가오는 죽음의 위험을 누구로 뚫지 않았다. 하지만 에릭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내가 존재했던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미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굶주림과 고통에서 거리를 두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지성의 지옥을 겪고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희망은 정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다. 아우슈비츠에서 알게 된 한 젊은 여성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수용소가 해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새로 도착하는 수용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봤고 또 독일인들이 커다란 군사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는 루머를 들었고 오직 몇 주만 지나면 우리가 해방되려고 자신을 납득시켰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지나갔다. 아무도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오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 내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희망은 그녀를 계속 견디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희망이 죽자 그녀 또한 죽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넘게 흐른 후 라오이아에 있는 병원에서 나는 이 일이 다시 생각났다. 내 철책인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출감되고 몇 달이 지난 후였다. 수십 년 동안에 나는 나의 치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유를 향해 여정을 시작하고 지속하게 돕는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책을 출간하고 난 후에 놀랍고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매일 나는 독자들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고 컨퍼런스와 특별 이벤트에 강연해달라고 초청받았다. 또한 전 세계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고 은하 디펙 초프라 인도계 연수 아우유 베다이의 영상의 작가가 캘리포니아주의 칼즈베드에 있는 초프라 센터에서 자신이 주최할 페이스북 라이브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했다. 나는 엄청 신이 났다. 내 나이에는 내먹을 예망하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나는 그 즉시 작업에 착수했고 나는 최고의 상태로 보이게 느끼도록 헤어와 또 메이크업 예약을 잡았다. 가장 좋아하는 의복도 손질했고 그녀는 그녀의 뱃속에서 계속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신호는 무시하려 했었다. 불타는 듯한 격렬의 관심을 가져가려고 비명을 질렀다. 마치 아우슈비츠에서 곤지름이 내게 끊임없이 잽을 날리던 것처럼 날려버려도 나는 이벤트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을 보며 정장 재킷을 만지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보며 모습이 상상했다. 저 좀 보세요.
그러지만 친구가 나를 초콜릿 같이 태워주기 위해서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내가 등을 거부리고 끔찍한 경륜에 떠드는 바다를 이겨내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받을 수 없었다. 준비하는 데에만 이틀이 걸렸다. 스스로 받고 몇 시간 후에 내가 감각이 없고 몸을 거르지 못한 상태로 마취에서 깨어나자 간호사들이 내게 그들이 만난 환자 중에서 수술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가장 우아한 환자였다고 말했다. 메이크업이 완벽히 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나 자신이 와도 느끼지 않았고 무력한 걷는 아이 같은 생각, 무력한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이대 호흡관을 삽입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무력한 동시에 목소리를 잃게 되자 나는 호흡관을 훔켜잡고 그것을 떼어내렸다. 간호사들이 내가 나를 질식시킬까 걱정하며 내 양손을 침대 아래쪽에 묶었다. 이제 나는 정말로 공포에 휩싸였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의해 야기되는 내 자동적인 신체 반응 PTSD 증상은 몸이 어딘가 갇히거나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을 참지 못했다. 빽빽한 공간이나 신체를 억제하는 장치는 나를 공황 상태에 빠지게 했다. 나의 아름다운 새 아이들 말이야 너들이 그리고 정은이는 수술이 끝난 이후에 줄곧 내 옆을 지켰고 끊임없이 나를 보살폈다. 내가 최대한 또렷하게 의식을 지어들어 약물이 적절한 양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확인했고 바싹말라 건조해진 내 피부에 내가 좋아하는 샤넬 로션을 부드럽게 문질러 발랐다. 나는 죽으시고 행복한 상태로 내가 정의의 힘을 기었었다. 아이들은 내게 마침내 때가 된다면 나를 거의 보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내 쪽지를 소정의 주머니에 넣었다. 아이들은 내가 바로 지금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후에 나의 폐 담당 조치의인 에콜 박사가 회진을 올라가 내 병실에 들어왔고 내가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일색인 일이야. 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 나는 내게는 하루를 더 버틸 힘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호흡기 때문에 이걸 열 수가 없어. 내가 생을 포기하는 순간에 얼마나 가까이 갔었는지. 나는 그날 밤중에 잠에서 깼다. 온몸이 세상을 차단한 채 아기처럼 거리고 나는 아침 내 삶을 떠나보는 것이 궁금했다. 오스비츠 선택권. 여동생이 생겨서 연령기의 장애를 겪었던 아들 조원이는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엄마가 되었을 때 린지의 얼굴이 얼마나 빛난지 모른다. 청선자 헨리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를 장난감하기로 부르던 소리, 걸음마의 아기인 데비드가 내게 배꼽에 하도록 셔츠를 들어올리며 외치던 소리, 뽀뽀해줘. 10대인 조던이 친구들과 다툰 후에 잠자리에 볼꿀을 탄 따뜻한 우유를 부탁했던 일. 바로 그날 아침에 내 발을 마사지하면서 나를 응시하던 레이첼의 아름다운 두 눈. 나는 살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 두 눈을 더는 못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달으며 호응하며 우리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시간은 아직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더는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 다음 날 주치의가 와서 튜브를 접었고 어디로 도움을 받아서 나는 온갖 약물린 물건과 기계들을 대동한 채로 복도로 걸어 내려갔다. 간호사들의 복도에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며 내게 환호성을 얼마나 많은 장비를 끌고 다녀야 하는지 개의치 않고 침대에서 나와서 걷기로 웃게 결심한 나를 보고 모두들 놀란 모습이었다. 우리는 앞에 무엇이 놓이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희망은 우리가 고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페인터가 아니다. 희망은 호기심에 대한 투자다. 나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그때 느낀 행복을 초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안 내가 태어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고 잃을 뻔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는지 가르쳐 주었고 다른 사람의 허거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귀중한 순간을 축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희망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서 어떤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은 선택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게 마음에 관심을 들지를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악을 직접 겪었잖아요. 끔찍한 현실을.
마늘에 초콜릿을 하지 말기 바란다. 맛이 좋을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달콤한 무언가로 현실을 가리려 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희망은 어둠과 측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벤저민 페렌치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 페렌치는 미국 변호사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쟁범죄 수사관이자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미국 당국이 개최한 12건의 후속 니른베르크 재판 중 하나인 아인자체 그룹된 재판에서 미 육군 수수 검사였다. 이때 그는 90세였고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나치 전쟁 검사로 기소한 검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는 검사였다. 알려다시피 니른베르크 재판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살인사건 공판으로 남아있다. 이르게 루마니아인 아들인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미 육군에 복무했고 나라 강제 상륙작전과 아이를 참전했고 그리고 나서 강제 수용사가 해방되는 동안에 그는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독일에 파견되고 하지만 그 당시 자신이 목격한 것들은 그들은 트라우마를 입은 그는 다시는 독일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갔고 변호사업을 시작하고 한창 준비하던 때에 다시 베를린으로 파견되었는데 나치 상하자들과 기록 보관서들을 소송하여서 니른베르크 전쟁범죄 재판 기소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찾으려는 임무를 맡았고 나치가 남긴 서류들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그는 나치 독일의 친일의 산하의 준군사 조직으로 학살 부대를 알려준 특수작전 집단이 기록한 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보고서에는 나치가 점령한 유럽 전역에 걸친 도시들의 마을들에서 천억하게 총살당한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의 목록이 있었다. 페렌치는 사망자의 수를 모두 더해봤고 그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서 살육당한 후에 집단 매장지에 묻혔다는 사실이 밝혔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페렌치가 말했다. 이 지점이 바로 희망이 생겨나는 집이다. 만약에 페렌치가 이생저희를 고소했다면 그는 몹시 고통스러운 진실을 잊어버리고 내쓰거나 희망적인 사고 회로를 돌리며 진실 어둠 속에 묻어버렸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그가 절망감에 너무 깊이 빠졌다면 그는 인간성은 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으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페렌치는 희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다. 그 당시 그는 27세밖에 되지 않았고 이 재판은 그의 첫 재판이었다. 그는 거의 1세기가 다 되는 동안에 살았고 여전히 세계 평화와 사회의 정리를 외치고 있다.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는 우리에게 깨우친다. 나는 최근에 렌초 센타페이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의 말을 떠올렸다. 렌초 센타페이는 샌디에이고 인종분리구역이었고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다. 탄생 15주년 라삐가 차바드 라삐.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가망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른다면 실제로 그러할 것이다. 절망의 씨앗들은 세상 곳곳에 뿌려져 있던 나는 아우슈비츠 또 공산주의 유럽에서 살아남아 자유당의 미국에 왔다. 그리고서는 내가 일하는 볼티모어 공장에 있는 화장실과 분수지 식수대가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증오와 편견을 피해 도망쳤지만 오히려 더 많은 증오와 편견에 맞닥뜨렸다. 이 책을 집필하고 몇 개월 지난 후에 6월달 마지막 날인 무장은 어떤 남자가 내가 현재 사는 샌디에이고 근처의 정통이르게 회당에 들어와 총을 쏴서 교인 한 명을 살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의 조국을 지키는 것뿐이다. 몇 달 후에 내가 예전에 살았던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어떤 젊은 백인 남성이 반이민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인한 증오에 가득 찬 채로 총기를 난 사이에 22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 고작 이 따위가 과거에 되풀이 되기 위해서 내 부모님 아우슈비츠에 돌아가셨던 것일까?
나는 매우 오래전에 엘파스의 한 대학교 수업에서 초청 강연을 한 후 느꼈던 내 장의 뒤틀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청중에게 물었다. 9시간에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강당에 최소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5명의 학생만이 손을 들었다. 무지는 희망의 적이다. 또한 무지는 희망을 위한 촉매이기도 하다. 나는 샌디에고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 한 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그는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참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9살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고 부모는 신앙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그와 아버지는 매주 토요일에 해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는 이 습관에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생일을 되찾고 주중에 잘한 일과 잘한 일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청년원에서 사건을 벌어진 그날 아침 그는 자신의 선택권을 저울질해보며 어느 대학에 입학하면 좋을지 결정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예배당에서 일본 왕독을 듣는 동안에 그는 유대교 회당의 프론트 로비에 앉아 있었다. 그가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무심히 내다보다가 한쪽에 어떤 남자가 회당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것을 봤다. 그런 다음에 천구가 보이고 총알이 날아가고 어떤 여성이 쓰러지는 것을 봤다. 도망쳐! 머릿속에 소리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도망쳤지만 총잡이는 그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쫓아오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도망갈 텐가봐. 그 비어있는 방에 뛰어들어가 책상 아래로 몸을 던진 후에 책상에 몸을 바싹 치고 있었다. 총잡이의 발소리가 출입구에 터들었다. 나의 어린 친구는 숨을 참았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의 친구는 꼼짝할 수 없었다. 여전히 책상에 몸을 바짝 든지 숨을 참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다. 총잡이는 회당 밖으로 도주했다고 아버지가 안심시켜. 하지만 그는 책상 아래에 얼어붙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생존자로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 경험은 당신을 항상 따라다닐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플래시백과 공황발작은 대개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외성어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은밀히 장애가 아니다. 이는 상실, 폭력, 비극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런 목격한 장면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과 타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장과 목적의식을 북돋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희망이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말이야.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다. 희망은 당신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 될 수 있다는 확신이라. 당신은 자유를 위한 특사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상실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여전히 남은 것에 집중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항상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100세 가까이 사셨던 마틸다 이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 또한 더 나아질 수도 있어. 마틸다 이모는 매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현재 96세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거의 어떤 종류의 통증을 느낀다. 이것이 현실이다. 희망은 현실을 무하게 하지도 현실을 가려하지도 않는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이 어떤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오늘 살아남는다면 내일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해준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마늘을 적것으로 감싸지 마라. 희망을 이성적으로 원동하기 쉽다. 하지만 이성적인 또 다른 형태의 현실 부정일 뿐이며 가난과 진짜로 맞서는 것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회복력과 자유는 고통을 위반한 데서 오지 않는다. 힘들거나 괴로운 상태에 관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어보라.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타이머. 세계적인 스킬로 생각하라. 인권, 정치, 예술, 작품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라. 당신이 만들어 성취하거나 더 낮게 변화시킨 일들 희망을 위한 총미로 삼으라. 희망은 호기심에 투자하는 것이다. 비난은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워서 몸을 이완할 심호흡을 해봐라. 상상해봐라.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화려한 도시, 숲속, 시골길, 어떤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봐라. 미래의 자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나누라.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죠?